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오늘 역시 여러분 덕에 영상 잘 만들게 됩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는 곧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라는 영어로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는 페사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기념하는 그런 건데, 무튼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된다라고 하고요. 이때 이스라엘 군 측에서 깜짝 뭔가의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현재 골란 구원,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는 동쪽 골란 구원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시리아의 골란 고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쪽에 이스라엘 군이 주도해서 그쪽까지 투어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뉴스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는지 좀 지도로 대강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투어도 비슷한 지역에 뭔가 열리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저의라든지 현재 이스라엘은 어디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골란고원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란고원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빗금쳐 있는 곳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현재 접수하고 있는 골란 고원입니다. 일각에서는 서쪽 골란 고원이라고도 부르고요. 빗금이 안 쳐져 있는데 시리아랑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긴 영역 있죠. 여기가 바로 유엔군이 감시하고 있는 골란 고원, 이스턴 골란 하이츠라고 동쪽 골란 고원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도 여기를 시리아 측면의 골란 고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언급할 산은요, 헤르몬산입니다. 성경에도 헤르몬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처까지 이스라엘이 투어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골란고원 투어를 허용한 지역이 시리아 측면의 골란고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 이쪽 근처가 아닐까. 여기까지 일단 이스라엘 군이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한적인 뭔가 주둔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따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자 뉴스를 들고 왔고, 영어로 된 것을 핵심 내용만 좀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투어를 허용했다라는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국경 6월절 투어가 매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월 12일부터 20일까지라고 했죠. 현재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는 그럴만합니다. 어느 정도 미리미리 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됐던 시기였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맥락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골란고원 반대편 투어를 승인했다. 무슨 말이냐? 시리아 측 동쪽 골란고원이 있다는 거죠. 이쪽 투어를 허용한다. 제한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겠죠. 군의 감시, 주도하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다는 게 다음 주도 사실상 6월절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는 시리아 영역의 헤르몬산 방어 지역을 뭔가 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점만 하더라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이스라엘이 헤르몬산 인근 지역에 스키장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골란고원을 북부를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다른 색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펜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하는 거 있죠. 골란고원을 제외한 이스라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르게 표시하는 거 있죠. 중간 부분, 지금 마운트 헤르몬이라고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 사이 이 빗금친 지역이죠. 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골란 고원 지역입니다. 자, 거기서 마운트 헤르몬 스키장이 있는데 여 인근 지역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더 치고 있는 거 있죠. 이쪽 지역 인근에 헤르몬산 스키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도 역시 눈이 자주 쌓이는 그런 곳이고요. 생각보다 헤르몬산 만년설인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뭔가 시리아 영역의 골란고원으로 간다는 거는 아마 뭐 접경 지역, 뭐 군사적으로 안정화된 지역일 거니까 대충 제가 동그라미 치는 범위 내에서 투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대강 생각은 해봅니다. 진짜 헤르몬산은 저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은요. 무튼 이 인근 지역에다가 이렇게 시리아 영역의 골란고원, 즉 이스트 골란 지역, 동쪽 골란 지역 중에서의 일부분일 테니까 아마 이 부분 근처의 투어를 허용하는 게 아닌가. 이 말에만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 12월 바샤르 아사드 정권 붕괴 직후 거의 즉시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비록 유엔군이 지금 여기에 관할하고 있지만 충돌 거의 없다 봐야죠. 골란고원 동쪽 영역도 일단 이스라엘군이 일단 들어온 거긴 합니다. 시리아 측면의 골란고원이라고 하지만 일단 유엔군이 감시를 하고 있는 영역인 것도 물론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선의 구분은 3차 중동이 아니고 4차 중동 전쟁, 그러니까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있죠. 그때 이 용키푸르 전쟁이 1973년에 벌어졌는데 그 1년 후 1974년에 뭔가 분리협정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쪽 골란고원 유엔이 관할하는 거, 서쪽 골란고원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뭐 이스라엘, 시리아 이렇게 있는 거 그때 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양국이 다 동의했던 거고요. 지금 그 동의했던 전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되었죠.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가지고 첫 번째로 구성된 여행이 떠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 야르무크 강을 흘러가는 시리아 남서부의 와디인 로케드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루카트라고 하는 것인데 밑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시리아 인근 지역이긴 하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좀 색깔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제가 파란색 긋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 지금 색깔 이상이 나오는데 펜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화살 표시하는 거 있죠. 갈릴리 호수 아래쪽을 따라서 화살표로 흘러가는 게 요르단강입니다. 뭐 요단강 건넌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조금 내려가면요 동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강이 있습니다. 이건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거 보이십니까? 파란색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거든요. 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골란고원 영역하고 뭔가 요르단이거든요. 여기가 이 사이에 뭔가 흘러가는 강이 있죠. 이게 야르무크 강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야르무크 강 흘러가는데 이 야르무크 강에 또 뭐가 있냐? 지선의 역할을 하는 또 와디랑이 있습니다. 임시 건천이라는 건천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루카트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루카트가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강 이름이에요. 와디 이름이고요. 보면은 시리아 영역의 골란고원 지역도 일부 지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로켓 혹은 루카트 강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시리아 영역의 골란고원, 동쪽 골란고원 혹은 유엔군이 감시하고 있는 골란고원 지역도 지나간다.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로케드는 골란고원에서의 동쪽 지형학적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투어가 결정이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헤르몬산 투어도 하지만은 야르무크 강에 있는 헤자즈 철도 투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철도가 있냐?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인 그냥 폐역
같은 느낌? 역사 철도가 돼버렸지. 지금 운행 절대 못하고요. 하지만 100여 년 전쯤까지 잠시 존재했던 오스만 제국 시대의 철도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자즈 철도인데요. 헤자즈란 지역 자체가 아라비아 반도 서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뭐 메디나, 메카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 1, 2대 성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오스만 제국이 1922년에 사실상 해체가 되거든요. 네, 그 직전에 약간 알려드릴게요. 1908년에서 1920년, 우리로 치면은 거의 구한 말에서 일제강점기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오스만 제국은 해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져가는 오스만 제국을 흥기하기 위해서 어떤 황제가, 그러니까 술탄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금개혁이라든지 교통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뭘 많이 해요. 네, 그러면서 정책을 이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성지인 메디나 이쪽이랑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이스탄불이죠. 이런 지역을 잇는 철도를 헤자즈 철도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스탄불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뚫렸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뭔가 메디나까지 가는 거는 이제 뚫어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다마스커스에서 메디나 가는 과정에서 전통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는 거죠. 관통하는 거예요. 시리아 지역도 당연히 지나가고요.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 야르무크 강 근처에 있는 헤자즈 철도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 됐고 지금 그냥 다마스커스에서 메디나를 잇는 것이다. 지선도 있어요. 이게 지금 종단이면요 횡단으로 간 지선도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뭐 하이파, 글씨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도시 하이파가 있죠. 그리고 아크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도 지나간다. 그리고 요르단강도 크로스하거든요. 이건 이제 밑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아래에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요, 뭔가 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헤자즈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은요, 대충 이래요. 제가 검은색 표시하고 있는데, 대충 이래요. 뭐 똑같은 건 아닌데, 대충 갈릴리 호수보다는 아래쪽으로 해서 요단강이랑 야르무크강을 어느 정도 크로스하고 시리아 남부에 다라아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간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헤자즈 철도의 지선인데 이 지역의 일부를 여행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역사적인 것을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이걸 철도를 짓기를 지시한 국왕이 누구냐? 술탄이 누구냐? 압딜 하미드 2세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석사 공부할 때 좀 파이널 페이퍼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과제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데요. 거의 압딜 하미드 2세는요. 오스만 제국의 공민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오스만 제국을 잠시나마 중흥하려고 했던 약간의 성과는 있었던 그런 시기의 왕이면서도 마지막 왕은 아닌 이 술탄 다음에 술탄 몇 명 돼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랄까요? 고려도 보면은 그 마지막 중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왕이 공민왕 아니겠습니까? 몽고로부터 벗어나고 뭔가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토지 개혁도 실시하고 뭐 정방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인물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공민왕은 바로 압딜 하미드 2세 같은 그런 인물이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좀 근거가 있으니까 한 말씀이고 일단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선으로는 지중해 하이파도 연결된다. 바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교통적인 목적에 의미가 있었다 볼 수 있겠죠. 무역도 좀 도모하면서 사실은 이 헤자즈 철도 건설에 큰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스탄불에 있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지로 좀 잘 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 오스만 국력에 비해서 땅이 너무 넓은 거예요. 무너져가는 상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지방 통제로 약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 통제력, 즉 비티르키예 지역이잖아요. 지금 이 헤자즈 철도가 뚫리는 구간이 아랍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지역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통로를 뚫는 이유도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더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만 좀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잠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리아 측면의 골란 구원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엔군이 감시하고 있는 골란 구원 지역 있죠. 거기를 계속해서 일단 주둔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 제한적이다. 이스라엘 국경 지역의 안보를 위함이다 라는 식으로 아마 안보적인 안정을 좀 보여주려는 시그널로 6월절 투어를 허용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반면 시리아 새 정부의 어떤 군사적 통제력이라든지 그 중앙 통제권이 이쪽까지 강하게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 현재는 그렇게까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뭔가 이게 이슈가 뭔가 함의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추가적으로 차지했던 시리아 영역, 유엔군이 감시하고 있는 골란고원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안정적으로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민간인들까지 여기 올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건 일단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물론 군사 통제를 하지만요. 플러스 시리아 새 정부로서도 이게 되게 반감을 크게 일으킬 만한 사건인데, 시리아 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엄청 크게 뭘 반격을 한다든지 미사일 날린다든지 그런 행태가 없습니다. 일단 시리아 내부 통합 재건을 위한 것도 바쁜데, 플러스 이스라엘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행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리아의 정세, 그리고 그 위에는 튀르키예, 밑에 있는 이스라엘, 그 사이 알력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댓글이 필요하시다 싶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스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들고 오겠습니다. 아디오스.